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는 당신과 함께 척추 손상의 병태생리 이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낙상 환자 아니면 다이빙 사고 같은 앞으로 마주칠 수 있는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척추 손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대처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지식들 오늘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 머리목 척추외상 병태생리 2 척추 손상의 병태생리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척추 손상이라는 게 사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척추뼈 자체의 손상하고 그 안에 있는 척수나 신경근 손상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분리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척추뼈는 멀쩡해 보아도 척수가 손상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뼈는 부러졌는데 신경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척추뼈에 손상이 생기면 척추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성이요? 네, 이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멀쩡했던 척수에 치명적인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와,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뼈랑 신경 손상이 별개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뼈 손상이 가져오는 불안정성, 이게 2차적인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이송할 때 왜 그렇게 척추 고정이 강조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척추 손상은 도대체 어떤 힘, 어떤 기전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과도한 움직임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척추라는 게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신전, 그러니까 하이퍼 엑스텐션, 목이나 허리가 뒤로 너무 많이 젖혀지는 경우입니다. 아, 뒤로 확 넘어가는 거요? 네. 가장 흔한 예가 이제 후방 차량 충돌이죠. 차가 뒤에서 쿵 하고 박히면 몸은 시트랑 같이 앞으로 튕겨나가는데 머리는 관성 때문에 뒤에 남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순간 목이 활처럼 뒤로 확 젖혀지는 겁니다. 아, 그 채찍질 손상, 위플래시라고 하는 그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때 목 뒤쪽에 있는 뼈 구조물들, 예를 들면 가시돌기나 고리판 같은 부분은 서로 부딪히면서 압박을 받고요. 반대로 목 앞쪽에 있는 앞쪽 세로인대라는 중요한 인대는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심하면 뚝 하고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군요. 네, 충격 에너지가 더 크면 척추뼈 자체가 부러지거나 이걸 골절이라고 하죠. 아니면 어긋나면서 탈골라고 하는데 이러면 부러진 뼈 조각이 척수를 직접 찔러서 손상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게 단순히 빽끗했다 수준이 아니라 척추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앞으로 심하게 꺾이는 과굴곡, 하이퍼플렉션은 어떤가요? 자료에 가슴에 키스한다는 표현이 있던데 이거 얼마나 심하면 그런 표현을 쓸까요? 네. 그만큼 목이 극단적으로 앞으로 굽혀지는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거죠. 네. 주로 자동차 정면 충돌 시에 발생합니다. 안전벨트가 몸통은 꽉 잡아주는데 머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힘을 받으면서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목이 앞으로 확 꺾이는 겁니다. 으아! 정말 심한 경우엔 그 환자 셔츠 가슴 부분에 립스틱 자국이 발견되기도 한다니까 좀 상상이 가시죠? 와, 립스틱 자국이라니. 아,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정도의 힘이라면 척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경우에는 과신전하고 딱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척추뼈의 앞쪽 부분, 그러니까 척추체라고 하죠. 이게 위아래로 눌리는 압박력을 받아서 쐐기 모양처럼 찌그러지는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쪽이 찌그러지는군요. 네. 그리고 목 뒤쪽을 지지하는 인대들, 예를 들어 뒤쪽 세로인대나 가시 사이 인대 같은 것들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파열될 수 있죠. 아, 뒤쪽 인대가요? 네. 마찬가지로 인대가 손상되면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듯 어긋나는 탈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죠. 이게 뒤로 터져나와서 척수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앞뒤 움직임 외에도 척추가 막 비틀리거나 옆으로 꺾이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과회전,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척추가 비틀리는 힘입니다. 주로 목뼈, 경추나 허리뼈, 요추에서 잘 발생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측면에서 차량 충돌이 일어나면 몸은 옆으로 밀리는데 머리는 충격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목뼈에 회전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 또 자료에 나온 미식 축구 선수 사례처럼 발이 땅에 딱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만 강하게 태클당하면 허리뼈까지 비틀리는 힘이 전달될 수 있죠. 그렇죠. 몸이 확 돌아가니까. 네, 이런 회전력은 척추뼈를 잡아주는 인대를 손상시키거나 뼈가 살짝 어긋나는 아탈구, 아니면 완전히 어긋나는 탈구, 혹은 뼈 자체가 비틀리면서 부러지는 회전성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휴, 회전력만으로도 탈구나 골절까지 가능하다니. 생각보다 척추가 좀 약한 구조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정 힘에는 취약할 수 있죠. 그럼 옆으로 꺾이는 건 어떤가요? 측굴곡, lateral bending이라고 하죠. 네, 측굴곡은 척추가 옆으로 C자 형태로 휘는 힘입니다. 역시 측면 충돌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네. 충돌 시에 몸의 일부는 고정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이 옆으로 밀리면서 척추가 옆으로 활처럼 휘는 거죠. 이때 그 C자 안쪽의 척추뼈는 압박력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반대쪽 바깥쪽은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될 수 있습니다. 아, 안쪽은 눌리고 바깥쪽은 늘어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 하나는 자료에 따르면 측굴곡 손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가 과신전이나 과굴곡을 일으키는 힘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옆으로 그냥 살짝 부딪힌 정도인데도 척추 인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측면 충격 사고에서도 척추 손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겉보기보다 심각한 내부 손상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명심해야겠네요. 앞뒤 회전, 측면 꺾임. 정말 다양한 방향의 움직임이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 외에 척추 축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로 직접 힘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료에서는 축 스트레스, 엑시얼 스트레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압박, 축부하, 컴프레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김, 디스트랙션입니다. 압박이랑 단김? 네. 먼저 압박, 축부하는 말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에서 눌리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끙 하고 힘을 줄 때 그 무게가 고스란히 허리뼈에 압박력으로 작용하죠. 아, 허리. 네.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발이나 엉덩이로 땅에 쿵 하고 부딪히는 경우 그 충격 에너지가 다리랑 골반을 타고 쭉 올라와서 척추를 압박하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그 얕은 물 다이빙 사고, 이거 정말 위험해 보이던데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얕은 줄 모르고 물속으로 다이빙 했는데 머리가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자신의 체중 전체가 목뼈, 경추를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내리찍는 엄청난 압박력이 발생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이런 축보화는 척추뼈 자체를 찌그러뜨리는 압박골절을 일으키거나 더 심하면 뼈 조각들이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파열골절, burst fracture를 유발할 수 있어요. 파열골절이요? 네. 이 파열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터져나간 뼈 조각들이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척추관이라고 하죠.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척수를 직접 압박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뼈 조각이 신경을. 그렇죠. 또한 추간판 터져나오는 추간판 탈출도 유발할 수 있고요. 자료에 따르면 머리 충격 시에는 주로 목뼈, 경추가, 그리고 낙상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시에는 등뼈와 허리뼈가 만나는 지점, 흉뇨추 접합부라고 하는데 T12L2 부위가 특히 축보와 손상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T12-L2V. 아, 등하고 허리가 만나는 지점이라 구조적으로 힘이 좀 집중되기 쉬운 곳이군요. 맞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낙상 환자를 평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단김, 디스트랙션은 어떤 힘인가요? 압박과는 완전 정반대 개념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당김, 디스트랙션은 척추가 위아래로 잡아당겨져서 늘어나는 힘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자료에 나온 것처럼 교수형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아, 그리고 번지 점프를 할 때 줄이 팽팽해지면서 몸을 확 잡아챌 때도 당김력이 작용하죠. 네네. 이런 힘은 척추뼈 자체를 부러뜨리기보다는 척추 마디마디를 연결하는 강력한 인대들을 파열시키거나 심지어 척수신경 자체를 물리적 손상 없이 고무줄처럼 과도하게 늘어나게 만들어서 기능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늘어났나고요? 네, 물리적 손상 없이 기능만 상실하는 거죠.
주로 목뼈 중에서도 위쪽 부분, 그러니까 상부 경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기전이 있네요. 근데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이런 기전들이 딱 하나만 작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 외상에서는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한 얕은 물 다이빙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축부하와 동시에 목이 앞으로 꺾이는 과굴곡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렇죠. 측면 차량 충돌 역시 몸이 옆으로 꺾이는 측굴곡과 함께 머리나 몸통이 돌아가는 회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여기서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는 당신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그 척추의 불안정성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대나 뼈 같은 지지 구조물이 손상되면 당장 척수신경 손상이 없더라도 척추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불안정한 척추는 아주 작은 움직임, 심지어 환자를 옮기거나 검사하기 위한 그런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어긋나면서 척수를 압박하거나 손상시키는 정말 끔찍한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반대로 또 겉으로 보이는 뼈나 인대 손상이 전혀 없어도 척수 자체는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 환자 평가는 늘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거죠. 결국 눈에 보이는 손상 유무나 환자의 초기 증상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군요. 절대 안 되죠. 손상 기전 자체를 분석해서 불안정성의 위험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이런 간접적인 힘 말고 직접 척추에 타격을 받거나 관통상을 입는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그런 경우도 당연히 척추 손상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등이나 목 부위를 둔기로 직접 가격당하는 직접적인 무딘 손상은 척추뼈 골절이나 탈구, 그리고 척수 타박상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또 칼이나 총알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관통상은 척추뼈나 척수를 직접 관통하거나 절단할 수 있죠. 아, 근데 관통상은 무딘 손상에 비해서 척추 자체의 불안정성을 동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드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관통 경로에 있는 신경 조직을 직접 파괴하거나 아니면 주변 조직의 출혈, 이걸 혈종이라고 하죠. 또는 부기,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유발해서 2차적으로 척수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좀 드물지만 주의해야 할 기전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한데요. 감전사고 시에 강한 전류로 인해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격렬하게 수축하면서 그 힘만으로 척추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 수축만으로요? 와. 네. 또 척추 주변에 큰 혈관이 손상되면 척수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척수가 허열 상태에 빠져서 손상될 수도 있고요. 아, 피가 안 통해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꼬리뼈, 미골 손상은 보통 엉덩방아를 찝는 등 직접적인 타격으로 발생하는데 통증은 매우 심하지만 척수신경 손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통증 관리는 필요하죠. 정말 척추 손상의 원인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복잡하다니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과도한 움직임, 축 방향의 힘, 직접 타격, 관통상, 심지어 감정까지 이 모든 내용을 응급 구조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손상 기전 분석 능력입니다. MOI라고 하죠. Mechanism of Injury. MOI 분석? 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단순히 환자의 상태만 살피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고였지? 어떤 방향에서 얼마나 큰 힘이 작용했을까? 차량 파손 상태는 어떻지? 환자가 떨어진 높이는? 주변에 다른 위험 요소는 없었나? 등등 현장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기전으로 손상이 발생했을지 추론하는 것이죠. 아, 탐정처럼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이 손상 기전 분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척추 손상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상 기전 분석 결과 척추 손상이 강력하게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이제 응급처치의 대원칙이 나옵니다. 명백한 척추 손상 징후, 예를 들면 팔다리 마비나 감각 이상 같은 신경학적 결손, 아니면 척추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눌렀을 때 아픈 압통,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척추 손상을 가정해야 합니다. 네, 그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런 명확한 징후가 없더라도 손상 기전 자체가 척추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강력했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척추 손상이 있다고 가정하고 즉시 척추 고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요? 네, 이것이 현장에서 당신과 환자 모두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일단 의심되면 무조건 고정한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두 손으로 환자의 머리와 목을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잡는 도수 고정, 매뉴얼 스테빌리제이션을 시행하고요. 가능한 한 빨리 목 보호대, 서비컬 컬러를 적용하고 전신 척추 고정 장비, 예를 들면 긴 척추 고정판이나 환자 구출조끼, KED 같은 걸 이용해서 완전한 척추 고정, 풀 임모빌라이제이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하고 구급차로 옮기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고정이 단 한순간도 풀리거나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정말 중요하군요. 네. 이것이야말로 추가적인 척수 손상을 막거나 기존 손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네, 오늘 척추 손상의 병태 생리와 다양한 손상 기전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방 추돌 시 목이 뒤로 젖혀지는 과신전, 정면 충돌 시 목이 앞으로 꺾이는 과굴곡, 높은 곳 추락이나 얕은 물 다이빙 시 척추가 위아래로 눌리는 축부하, 그리고 측면 충돌이나 비틀림에 의한 회전 및 측굴곡 손상까지. 네, 정말 다양했죠. 네. 구체적인 사고 사례와 연결해서 각 기전의 특징과 위험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실전 지식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척추뼈의 골절이나 탈구 같은 구조적 손상과 척수신경 손상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네. 둘째, 척추뼈나 인대 손상으로 인한 척추 불안정성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도 끔찍한 2차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뭐랄까 시한폭탄과 같다는 점입니다. 시한폭탄. 정말 와닿네요. 네. 따라서 현장에서는 항상 손상 기전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환자를 최대한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다루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다양한 손상 기전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당신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환자들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해 보이는 계단 낙상 환자에게서도 혹시 착지 순간의 충격으로 인한 숨겨진 축부와 손상이나 아니면 넘어지면서 몸이 비틀리며 발생했을지 모를 회전 손상의 가능성은 없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심이 중요하죠. 이런 깊이 있는 고민과 분석이 당신의 환자 평가 능력을 한 차원 높여주고 결국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